지금 학생들이 평가받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 다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학교 다닐 때 그 시스템에 그때 반응하면 결과가 좀 많이 슬프잖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도거교육과 20학번 박효진입니다. 네. 저는 정재훈이고요. 직업은 이제 약사면서 푸드라이터입니다. 저는 이제 중간에 특이한 게 97년에 약대 졸업하고 대학원 좀 다니다가 휴학하고 나가지고 이제 캐나다에 건너갔어요. 그래서 99년에 캐나다에 건너갔고 거기에서 이제 인턴하고 캐나다 약사로 일을 하다가 제가 그때는 시험 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하셨다고요? 네, 시험 치르는 게 취미였어요. 한국, 미국, 캐나다 약사 시험을 보면서 이게 나라마다 시험 문제가 상당히 다르구나. 그리고 나라마다 그 나라의 사고 방식, 시험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게 되게 다르구나 라는 걸 좀 느끼고 다행히 다 합격은 했고요. 그래서 취미가 되신 거 아니에요 혹시? 그 당시에는 제가 다른 시험도 되게 많이 봤어요. 한국에 있을 때 민간 단체들에서 무슨 번역사 자격증 이런 것도 시험 되게 많았거든요. 그것도 시험 봤었고 아무튼 그 시험 자꾸 치르다 보니까 어떤 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고 어떤 건 그냥 폼으로 좋아하는구나 라는 게 좀 구분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고요. 2014년에 제가 책을 냈거든요. 그 정재훈의 생각하는 식탁이라는 책을 내고 나서 책이 사실 좀 잘 나왔어요. 그때 책이 상당히 호평을 받아서 그 이후에 칼럼도 더 많이 쓰고 또 여러 이제 뭐 매체나 이런 곳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이제 방송이나 강연도 많이 하고 2014년에 첫 책이 저한테는 상당히 재미있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긴 본격적인 엔잡러가 된 계기였죠. 계속 바뀌어오는 입시 제도를 보시면서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안 바뀌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 하는 거 마찬가지인데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게임 규칙이 바뀌면 기분 나쁘죠. 뭔가 좀 제대로 들어보고 바꾸든지 아니면 바꾸면 그 제도가 뭐 이랬든 저랬든 정착이 될 때까지 좀 길게 보고 가야 되는데 너무 자주 바꾸니까 자꾸 자잘한 이런 변화를 주지 말고 조금 더 크게 생각하자라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고요. 저도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저희 때 이제 재수한다 그러면 다음 해 수능을 봐야 되는데 완전히 바뀌니까. 그렇죠.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걸 재수를 하는 게 나을지 말지 많은 친구들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제는 좀 그만 바꿀 때도 되지 않나? 이런, 충분히 많이 그런 생각이 좀 바뀌었으니까요. 듭니다. 네. 그러면 약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올바른 입시 제도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식의 비중이 되게 많이 낮은 편이잖아요. 오지선다로 그 중에 답을 고르는 거를 자꾸 하다 보면 비판적인 사고가 뭐가 있겠어요. 그 중에서 맞는 답을 고르는 거예요. 맞아요. 일단 답을 골라야 되니까.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저희 어렸을 때도 봉사활동 한다고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동네 쓰레기 주우러 저희가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쓰레기 주우러 다니면서 어떤 학생이 더 열심히 하고 어떤 학생이 덜 열심히 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나요? 어렵죠. 그건 어렵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솔직히 그런 걸 일일이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잘못된 건데 어린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가 좋은 일을 했다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서 정말 좋아, 다행이야, 만족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일단 그런 봉사활동도 하고 많이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 어린 학생들한테 이런 걸 대강 웃으면서 할 수 있어야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나이 때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 열정적으로 해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배우기에도 모자란 시기인데 그 학생들을 거기다 놔두고 뭔가 어른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걸 시키면서 오히려 열정을 뺏어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요, 제가 하기 싫은 일을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을 다닌다라든지 뭔가 다른 일을 하면 거기에서 에너지가 소진되는 걸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소진이 되고 나서 집에 와서 뭔가 또 다른 일?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못하거든요. 어렵죠. 네. 훌륭한 일은 아니어도 자기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데 다들 있죠. 하고 싶은 네. 일. 학생들한테 왜 그런 걸 시키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라서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도 많이 듣고 그래서 네. 좀 공부를 하기도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사실 꽤 있거든요. 그런 비대면 수업이나 코로나 시기의 수업이 학생들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수업의 내용이 충실하고 좋으면 학생들의 공부에 있어가지고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학생들의 경우에 어려운 부분은 학교 가서 수업만 듣는 게 아닌데 뭔가 사회적인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막히는 부분은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요. 수업에 있어서는 오히려 비대면 수업이 조금 더 질적으로 우수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계기도 되겠죠. 뭐 코로나19가 지나가더라도 앞으로도 비대면 수업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업이죠.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게 힘들지 않아야 되거든요.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가르쳐온 건데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도 힘들어한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대면 수업 이거 좀 냉정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사실 비대면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기 전부터 계속 인터넷 강의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인터넷 강의 말고도 실제 현장 수업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좀 비교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게 비교되면서 조금 현장 수업, 그런 비대면 수업 자체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사님께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어쨌든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는 서울대에 입학을 하신 거잖아요. 네.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공부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나이 들어서 지금 학생들이 평가받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 다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학교 다닐 때 그 시스템에 그때 반응하면 결과가 좀 많이 슬프잖아요. 네. 일단은 시스템의 수능을 어느 정도 하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현실적으로는 좋은 학교에 가는 게 좋죠. 물론 뭐 이제 그런 서열화가 안 되면 좋은데 되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좋은 학교에 가면 좋은 친구를 만날 가능성이 좀 높긴 하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은 어떤 그런 뭐 서열 나누면 안 되고 당연히 평등해야 되고 공평하고 공정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한데 다만 이제 어떤 건 있냐면 자신하고 성향이 맞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불꽃이 되게 많이 튀죠. 그런 좋은 친구들 많이 모여있는 학교에 가가지고 다니는 건 되게 재밌는 경험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는 마음에 들었어요. 친구들도 이제 비슷한 관심사, 뭐 같이 열정을 많이 지닌 그런 친구들도 많이 만나셨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쟤는 왜 저럴까 하는 특이한 친구도 많죠. 그리고 진짜 와, 저 친구 진짜 천재인 것 같은데 그런 친구 되게 많고. 그래도 저도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 공부를 잘하는 분일수록 서울대에 가는 거 추천드리는 이유 하나는요. 내가 공부를 정말 잘하는 건지 공부가 아닌 다른 쪽으로 가야 될지 결정할 수 있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담 한번 드린 게 아마존 그 창업주 그 아저씨 하버드인가 그럴 거야 학교가. 근데 학교 딱 들어가가지고 첫 해 며칠 동안 끙끙대는 그런 문제 친구가 푸는 거 보고 공부는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그분이 공부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다른 길로 성공하셨어요. 그분이 만약 공부했으면은 아마존을 만들진 못했을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갈지도 생각하려면 먼저 한번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약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공부에 대한 생각,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전 이건 높았던 것 같아요. 자기 이해 지능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하고 남이 나를 바라볼 때 그 사이에 간극이 있다 라는 걸 인지하고 어떤 경우에는 남들의 기대가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보다 더 높을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때는 제가 바라보는 게 더 높은 때가 있고 근데 이제 그걸 객관적으로 맞춰 나가는 과정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분명히 학교 다닐 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단단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분야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는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쉬운 자신감은 그거잖아요. 등수에서 나 1등, 그다음에 뭐 점수에서 나 고득점 이런 건데 그거를 또 뛰어넘는 자신감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런 어떤 해당 분야에 대해서 약간 좀 덕후스러운 깊이 있는 그런 다방면의 지식을 딱 가지고 나면 그게 되게 티가 나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사실 그게 국영수는 아니었고 그 당시에 물리 화학 이런 쪽이었는데 그런 쪽은 저는 이제 그냥 공부하고 관련된 참고서만 봤던 게 아니고 관련된 일반 교양 서적이라는 거 되게 고등학교 때 많이 봤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걸로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지식의 좀 깊이가 약간 다르죠. 누구도 완전 무결한 틀리지 않는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틀린 얘기 지적을 해주면 쿨하게 받아들이게 될 거거든요. 그런 문화로 갈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배운 것 중에 틀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얘기 말고도 선생님들이 대단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서 보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아요. 요새는 조금 더 반항적이긴 하더라고요. 반항적이라고 뭐 다 무조건 좋기만 하겠지
있어요.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지식에 대한 부분은 조금 쿨하게 그리고 내가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로 좀 단단하게 공부하자. 이런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